2019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구단과 스웨 구단의 대결입니다. 지금은 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상변에 이곳을 젖혔고 흙이 지켜둬야 되는 장면입니다. 예상대로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흐름인데 다음에 베개 한 수가 일단 방향은 좌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디를 선택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예 들어가네요. 그냥 넉 점을 잡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강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강자의 프리미엄인가요? 그러니까 스웨 구단이 사실 누군가한테 프리미엄 느낄 만한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받을 레벨이 아닌데 또 역시 박정환 구단이 앉아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는 기색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은 굳이 뭐 이런 데까지 들어갈 필요 있냐, 여길 붙여서 이렇게 잡으면은 확실히 배기 편하다, 이렇게 지금 승률 그래프를 알려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스웨 구단은 강하게 들어갔고요. 사실 인공지능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좀 박정환 구단이 흙이 아니었다면 그냥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둑 잘 됐네 하면서 이렇게 위에 막상 패 지긴 했는데 잘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둘 수가 있었는데 좀 상대에 대한 압박을 좀 느꼈는지 아니면 오늘은 스웨 구단이 좀 강수로 좀 두고 싶은 건지 좀 과감하게 침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뭐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야기 해드리는 뭐 승률 그래프로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보다 보면은 아니 무슨 세계 랭킹 이렇게 높은 선수들도 막 8대2로 이기고 있던 바둑을 뭐 반대로 역전당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유리한 상황에서 왜 무리를 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막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정말 집 차이가 뭐 많이 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대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정도 차이로는 확실히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차라리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는 이 전투 때 더 이득을 보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인공지능의 확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모든 변수를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무리 아닌 무리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좀 수익이 정확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되죠. 일단 뭐 백은 끊었는데요. 나갔고요. 이제는 뭐 끊는 수를 목표로 해서 이으면은 이걸 사삭직전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의 지금 의도입니다. 이렇게 두텁게 정리만 된다면 요도를 압박할 수 있다. 이게 이거는 딱 느낌이 굉장히 흙이 두텁게 처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그냥 잡았으면은 중앙이 백의 두터움이라고 봤어야 되는데, 물론 하변에 들어와서 당장은 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흙돌들이 두터워진 상태에서 공격하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돌로 변신이 되거든요. 사실 그 자리 간격이 애매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지 않아도 흙이 여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연결해봐야 다 집도 안 되고 그래봤자 집도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게 둘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백이 둬서 흙한테 리듬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갑자기 흙이 두터워졌어요. 참 기분이 좋네요.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스웨 구단이 알아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자기가 낚아챈 거죠. 일단 박정환 구단은 선택을 좀 아꼈고요. 사실 아껴야 고수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시 이어갑니다. 다시 그곳을 두텁게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104점을 밀어붙이겠다. 네, 참 지금 장면이 굉장히 지금 옆에 있는 컴퓨터 찍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긴 장면이에요. 흑이 당연히 이 선수를 다 해놓고 둬야 되는데 먼저 뒀어요. 네. 그래서 백으로는 이거 지금 나간 걸로 여기를 빨리 둬라. 이거 다 이렇게 활용 당하면은 흑이 너무 두터워서 안 된다. 여길 두고 흑이 공격을 하나. 근데 여기 공격할 때 더 재밌는 것이 백이 나와서 끊어갖고 이도를 버려요. 버리고 우변 쪽을 또 지우러 들어갑니다. 사람이 둘 수 있는 수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화 자체가 사실 여기 싸발리는 게 그렇게 극도로 신경 쓰였으면 여기부터 들어가고 들어간 이후에도 붙이는 걸 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백의 행마는 일관성 있게 하변에서 나간 돌을 지금 살려야 돼요. 너무 일관성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계로 볼 때는 박정훈 구단이 여기 둔수가 여기 지금 이어서 다 해놓으면 흑이 이겼는데 갑자기 이걸 둬서 왜 기회를 줬어? 근데 다시 어차피 똑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과거에는 행마를 할 때 일관성 있는 행마를 하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일관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참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다 보면은 사람인 이상 과거의 판단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렸었던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게 잘못된 게 알아차린다고 해도 쉽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쭉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왔으니까.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뭐 앞서 실수한 건 앞서 실수한 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내리거든요. 지금의 변화는 진짜 흑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돌이 잡힌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고 흑의 돌이 두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깃값을 아주 제대로 네. 이제 뼈채 우려서 다 한 셈이 되거든요. 네. 저래도 거의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이 에워싸인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단수 치는 건 정확한 수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네, 백이 잡고요. 이 교환해놓고 그리고 우변을 이제 두 칸으로 지키네요. 우변이 다 집이다 이거죠 지금. 오, 치봤습니다 하변을. 치받고 또 배- 도주하면은 또 또, 여기까지 네, 차가고 계속 이제 공격하고. 모르겠어요. 끊으면은 그냥 이렇게 둘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하변을 챙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면 그건 뭐 알기 쉽게 크게 압승이죠. 이렇게 우변이 크게 집이 나서는 뭐 개가를 의미가 없죠. 그리고 네. 우상기가 또 패죠, 네, 우리가. 아직 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흑이 잘 됐어요. 지금 뭐 백이 요거 잡고 나서 한 개 여기 다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변을 백이 들어갔는데 정말 흑한테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모양으로 거의 지켜줬습니다. 일단 지금 수혜 구단의 판단은 조금 성급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초반에도 스웨 구단이 잘 풀렸는데 우상기를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박정훈 구단이 패해서 약간 실수를 해서 잘 됐는데 또 화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웨 구단이 바둑이 좀 좋아질 때 계속해서 여기서 차이를 좀 더 벌려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박정환 구단이 주는 압박감에 자꾸 좀 과수를 선택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참 신기하네요. 수혜 구단 정도 되는 기사도 좀 압박을 느낀다는 느낌. 어쨌든 보는 저희 입장에서 좋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아주 잘 풀리고 있거든요. 확실히 강자들하고 이렇게 대국을 하다 보면은 바둑이 좀 유리하게 풀린 것 같아도 이 정도로는 자신이 없는데 이 정도로는 자신이 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냥 불리한 쪽은 느긋하게 있는데 유리한 쪽에서 더 한 건 하려고 하다가 바둑이 좀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이창호 구단이 그런 압박감을 전 세계 모든 기사한테 줬었잖아요. 네. 그 누구랑 두더라도 이창호 구단이 앉아 있으면 져 있는 것 같고
설령 지금 이기고 있어도 역전당할 것 같고 네.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줬는데 지금 적어도 수혜 구단한테는 지금 박정원 구단이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래가 선택한 것보다 좀 더 가까이 압박을 했는데요. 근데 저래 승부들을 봐서 그런지 두 칸이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 참 저희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나면은 너무 그냥 그거밖에 좀 안 보이니까 그게 좀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아 보이니까 네. 이게 다른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게 안 좋아 보이면 다른 수익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라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이제 뭐 봤을 때 이거는 기계가 무슨 예를 들어 사활 착각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활이나 축 같은 거 착각하면 저희가 그냥 참고도를 봐도 아예 그냥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뭔가 변화도를 보여줬는데 제법 너무 은근해 보여요. 너무 그럴싸하니까 네. 그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희도 좀 뭔가 좀 색다른 생각들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보고 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 같은 경우가 이제 엘프 기준에서도 조금 승률 그래프가 아직도 높아요. 높은데 좀 떨어지는 것이 이 두 칸으로 뒀으면은 우변이 확실한 집인데 이거는 이 좌변이 못 잡는 순간에는 아직 우변이 집이 아니다. 확실치 않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급소의 자리입니다. 사람이면 참 두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가 백이 먼저 이런 자리를 두는 순간에는 흙이 뭐 어디로 둬도 나중에 결국 약간의 눈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흙이 먼저 둬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순간에는 백의 모양 자체가 그런 눈 모양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원 구단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잡으면 애초에 백이 들어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시점에서 아주 나쁘다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이득을 받으면 당연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혜 구단도 뛰어듭니다. 지금 뭐 우변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의 그 두 칸 네. 이걸로 두 칸의 자리에 있었으면은 확실히 좀 집이었을 네. 텐데 집인데 이거는 좀 복잡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양 자체가 약간 뒤로 간 느낌이죠. 흙의 모양이. 그러니까 한 박자 뒤로 그러니까 한 줄 정도 좀 밀린 느낌. 네. 네, 이게 집이 선이 좀 길기 때문에 저 한 줄이 뭐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일단 백이 모양이 그래도 꽤 자세를 잡아가고 있어요. 또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좀 나름대로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거기는 네, 급소네요. 그러니까 백이 반발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반발했다가는 그냥 바로 이곳이 뚫려 버립니다. 이곳은 조금 백이 위험해지죠. 네. 이렇게 끊는다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백은 뭐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은 자체로 무조건 백은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자체로 흑은 이득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석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버릴 수가 없는 타이밍이고요. 좀 날카로운 타이밍입니다. 어쨌든 크게 굉장히 큰 이득을 보면서 다시 흐름을 역전시키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변 쪽에 날일자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일단 백도 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흑모양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참고도는 두 칸으로 뛴 이후에 여기는 그냥 거의 집이고
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이 훨씬 더 중앙 쪽이 커질 수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봐도 나중에 백이 여기로 오면은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굉장히 집이 많이 깨졌고 우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로 지키는 순간에는 중앙이 또 제법 집이 나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공격이 여기 날일자가 일단 첫 번째 실수였고 지금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이거 잡은 것도 계속해서 여길 지금 잡을 때가 아니라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중앙을 여길 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은 좀 낙관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제 생각엔 너무 당연합니다. 낙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봐도 하변에서 잘 됐습니다. 네.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변에서 갑자기 세력이 생겼어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저 수도,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이미 하변에서 뭐 이 정도면 제법 이득을 받고 우상기 패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지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상기 모양은 이곳을 두게 되면 이제 백이 최대한 버튼을 빠져야 되거든요. 한 칸 띄고 이곳을 하나 이어두고 이렇게 패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패를 이기면 이쪽 뒷맛이 또 없어진다는 거에 좀 신경을 썼겠네요. 근데 지금 스웨 구단의 이 돌이 진출하는 방향이 너무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흙이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또 백의 자세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이 이곳이 띄어지는 자세가 일단 첫 번째로 괜찮고요. 흙은 여기 어딘가 받아야 되거든요. 백이 이런 데에 돌이 오면은 굉장히 큰 모양으로 집이 나게 되죠. 우변도 다 깨졌고요. 뭔가 흙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되는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약간 공격 미스 그리고 이제 낙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바둑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충분히 납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근데 확실히 여기 날일자는 처음 둘 때는 몰라도 두고두고 보니까 백이 한 칸 뛰어 나갔을 때 여기까지 두지 못하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어느 누구도 이 그렇죠. 날일자보다는 우변으로 두 칸 정도로 뒀을 텐데요. 두어지고 나니까 저 날짜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와 있어요. 차라리 안 두고 그냥 치받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여기 돌은 지금 집 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기 당하면 그렇죠. 뒤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둔 수도 좀 묘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수의 의미는 흙이 이걸 잡을 때 이 뒤로 잡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네요. 이 교환이 없다면 이걸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 먼저 단수 쳐놓고 이곳을 두면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흑돌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좀 지금 패는 다시 나게 되면 2단 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잡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 수혜 구단의 좀 괜찮은 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혜 구단이 좀 흔들렸다가 다시 또 냉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역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버리고 그냥 타협이네요. 여기를 흙이 오히려 반을 먼저 두고 백도 급소를 두면 이제 흙도 때려냅니다. 그러고 이제 끝내기. 이러면 반집승부다. 그러니까 백이 조금 유리한 반집승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계가 생각할 때 그렇죠 네. 지금. 그럼 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근데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우세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좀 제대로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은 늦추지 않고 좀 압박을 했으면은 확실히 우세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기 이제 스웨 구단이 하변 쪽 침입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정도도 굉장히 잘 된 거지만 박정우 구단이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은 훨씬 더 편한 종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의 창고도는 우상귀를 흙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중앙 쪽이 백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타협을 했다, 타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혜구단 타협보다는 또 하나 한 술 더 뜨나요? 더 치고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것도 뭐 대단한 수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정리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입고 나서 끊으면은 흑은 요걸 이을 수가 있나요? 이으면 백이 때려내버릴 것 같거든요. 모양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패를 하기 네. 때문에 그건 그냥 또 늘어서 나와서 두텁게 처리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두고 다시 요걸 못 두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이걸 두면은 백이 여기를 파고들거든요. 이걸 두면 단수 쳐서 촉촉수입니다. 네. 이게 넘어가 버리면 패가 없어지기 때문에 넉점을 잡아도 이거는 백이 좀 이득 보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이 대마 전체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싸움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흑은 여기서 여기를 이어야 될 것 같고요. 대충 이런 식의 진행일까요? 타협은 타협이네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전에 이제 전에가 보여줬던 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모양은 좀 다른데 일단 우상기를 백이 버리는 쪽은 똑같고 중앙 같은 경우가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바둑은 뭐 굉장히 미세한 그런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두 기사 모두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바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쭉 밀고 들어간 바둑이라기보다는 서로 굉장히 좀 주고받는 그런 흐름 속에서 후반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집중력이 좋은 쪽이 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끝나고 나면 끝내기도 거의 안 남지 않나요? 이제 뭐 엄청난 큰 끝내기는 없죠. 우상기를 이제 딱 잡는 순간에는요. 그러면 이제 백이 하변 쪽 끝내기를 좀 서두를 테고요. 다시 역전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둔다고 이게 무슨 진행인지 판단이 일단 참고도를 따라가 보면 그거는 뭐 선수고요. 재밌는 게 여기를 당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네요. 오, 연결을 하고 이 대마를 전체를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쪽을 뒀을 때 이 5점을 잡는 건 남아있지만 여기를 붙여서 처리하는 이건 좋은 끝내기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지금 우상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반절만 잡은 상태로 선수를 잡아라. 무조건 선수를 잡아서 하변 끝내기를 흑이 두면은 흑이 좀 좋다. 59%라고 해봤자 진짜 너무 극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인공지능 저래가 생각하기에는 백의 이 부분에 백의 수법이 괜한 수순을 진행시켰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 3, 4%라고 해도 그 차이만큼 유리하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네. 수혜 구단이 좀 그런 느낌이고요. 수혜 구단은 절의 선택과는 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밀고 2점을 잡는 선택을 했거든요. 밀었을 때 흙이 뭐 치받는다면 백이 막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네. 이 대마 전체가 걸리는 일단 웬만하면 그래도 안 잡힐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여기를 뒀고요. 일단 백은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절에가 안 보여준 것은 이게 좀 손해라고 판단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일단 우성 쪽에 커다란 패. 이제 흑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패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우하기 쪽에 백의 패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흑은 우상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선수 교환이죠. 거기 한 점. 그 자리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가 백이 반발할 수가 없네요. 여기를 일단 찝으면 여기를 먼저 둡니다. 패 모양이기 때문에 뭐 찌르고 연결하면은 여기서 여기를 두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전체 끊어집니다. 이건 대마 전멸이에요. 그렇다면은 백은 찝지 못하고 이걸 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붙이는 수가 또 좋아 보이네요. 그러고 나서 이걸 찝으면 반발 없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패맛이 남으니까 나중에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집 차이가 지금 날 것 같은데요. 아까 이게 59%였는데 지금 이렇게 득을 보게 되면 그러면 흑이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주신 창고도 있잖아요. 박정 구단이 이수가 지금 엘프도 이거를 순간 놓쳤나 봐요. 여기까지 이제 뒀을 때는 흑이 한 60% 정도였는데 이걸 두고 지금 거의 뭐 필연의 수순이잖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수가 아예 없죠.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딱 두고 지금 우상을 잡았다고 보니까 지금 뭐 70, 거의 뭐 80%대로 올라갔어요. 박정 구단의 그러면 이 붙인 수. 그래서 절에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붙여서 잡으라고. 네, 이 2점 잡아봤자 작다. 여기를 지금 잡아놔야지 다음번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곳을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차이가 꽤 크거든요. 여기를 지금 백이 나가는 것과 흙이 지금 치받아서 지켜져 있는 것은 더군다나 나중에 뒷맛과 뭐 놓고 때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지금 박정호 구단이 그것을 차지하면서 이건 좀 승리가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정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끝내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끝내기는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변 끝내기인데 하변 끝내기도 서로 먼저 둔다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멋진 수순의 끝내기입니다. 박정호 구단답다고 할 만한 아주 정확한 수익기. 좋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76%. 근데 좀 변화도가 좀 묘하네요. 도저히 뭐 나올 잡고요. 변화도가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송태공 프로의 말이 조금 있다가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 여길 둡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딱 여기까지 변화도가 됐을 때 크게 76%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금 이 참고도는 이해가 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졌어요. 그러니까 백이 아무것도 안 하면 반면 10집 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도 자체가 뭐라도 지금 만들려고 약간은 비상식적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박정호 구단이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확실히 좋아요. 일단
일단 우상 쪽일 때가 잦게 되면 일단 40집이 확정 가거든요. 집이 한 75집 정도로 봐야 되나요? 네, 백집이 75집 정도인데 흑집이 한 85집 정도예요 지금. 딱 반면 10집. 네. 딱 그 차이, 그 확률 퍼센테이지 아주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날짜까지 간 것은 조금 더 멀리 간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6일 네. 끊으면은 물러나야 돼요. 왜냐면 6일 두면은 선수로 다 막힙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요 패까지 굴복시킬나요? 시킬까요? 거의 뭐 시키는 게 거의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끝내기를 많은 모랑으로보다 오히려 손해를 봤죠. 지금의 하변 진행은 백이 너무 당한 거고 이거 둘 때는 백이 지금 둬야 되는 거는 빠져서 이거 여기나 여기죠? 네, 이거죠, 이거 지금 여기도 네, 단수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흑이 여기 잡는 거. 별로 득도 아니에요. 득이 없습니다. 입구 짠 거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바둑이 더 흙이 두 개 깔끔해졌죠. 이러고 이제 반면 열집에서 백이 선수이긴 한데 지금 반면 열집도 이런 부분에 백이 먼저 둬도 끝내기가 진짜 지옥 같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먼저 더 대단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백이 먼저 둬도 둘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흙은 정말 쉽게 두면 여기 같은 경우 그냥 빠져서 빠지고 그냥 눈목자. 네, 눈목자 네. 달리고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또 나중에 또 여기 또 제치고 찢는 게 기분 좋죠. 패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또 때려내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약 진행되면은 거의 뭐 15집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흙이 지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만큼 지금 붙이는 수가 정확했어요. 여기가 백이 먼저 움직여서 이쪽에 차이가 있었다면은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앞서 보여준 절의 뭐 움직임도 훨씬 더 찜찜한 모양을 변했을 테고요. 하지만 딱 여기 정리하는 순간 판 자체가 너무 쉬워졌어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이 수순 정말 배워줄 만한 수순이네요. 딱 거기가 되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혜 구단이 여기를 붙이고 젖혀서 반발한 것이 패착이네요. 가깝게 봐야겠네요. 사실 이거 뛰어들어갈 때는 알 수 없는 흐름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를 정리하면서 사실 다시 때려먹히는 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 집으로 몇 집 났다고 해도 집이 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딱 봐도 중앙이 그러니까 이거라도 뭔가 잡아져 있어야 여기까지 잡아져 있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데 여기도 아직 잡아져 있지가 않고 이거 짚힌 건 너무 아프네요.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거는 집 짓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그렇죠. 이상하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집 짓는 게 정확하게 도움이 되고 있죠. 아주 그러니까 보기 좋은 위치에 돌이 있어갖고 결국 바둑이 묘한 게 기존의 악수가 좋은 수가 되는 순간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뛰어버리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기존의 악수마저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을 변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우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겠습니다만 저희의 개가가 대충 맞나 보네요. 지금 반면 10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엘프고 기준에 지금 하변 변화 진행시키고 나니까 이제 75%거든요. 대략 10집 정도. 네. 그러니까 10%를 대략 한 집 정도로 본다면은 딱 두 집 반. 그 정도면 이제 판이 그러니까 뭐 판이 많이 남았으면 두 집 반도 혹시 모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판이 하변이 정리된 순간 더 이상 둘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게 사고 날 만한 곳이 없죠. 결국은 백이 뭐 이런 데를 두고 선수 끝내기 다 배기하고 뭐 이런 데 두고요. 그리고 이제 좌변 쪽 두겠죠. 그런 거 뭐 여기 선수하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두고 호구 치고 늘고. 늘고 네. 잡고 그럼 끝났거든요 바둑이. 더 이상 둘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변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네, 것이니까. 하변은 이렇게 됐다고 보면요. 하변은 뭐 더 둘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잡아져 있고요. 여기는 여기 뭐 하나 치 받고 그냥 뒤로.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둘 끝내기가 없어요. 여기 거기가 크네요. 백이 중앙 잡는 거랑 거기랑 거의 뭐 똑같네요. 네 그렇죠. 이걸 네. 두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정리가 되고 네. 나면 이 바둑은 끝이 났는데 10집 정도 차이. 여기서 10집인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 끝내기를 100이 한다고 하면은 뭐 줄어들 수는 있지만 두 집 반을 마지막 끝내기로 100이 뭐 세 집짜리 하면서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끝내기 다 맛보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집 반 정도 그러면 네, 좀 여유 있게 끝내게 한다고 보면 한 집 반, 좀 더 여유 있다면 반집 정도까지는 확실히 이겨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페버틱이나 이런 거나 좀 걱정을 하면 네. 되겠네요. 일단 이 장면에서는 프로들이 개가했을 때 아마 지는 개가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100%라는 느낌은 안 오겠지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안 생기면 흑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딱 10집 정도의 차이가 그냥 너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끝내기 딱딱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어서 끊어갔고요. 백 입장에서 진짜 아까 저리가 보여준 참고도 이쪽 흔들어가 보는 거. 저는 근데 그거 나오면은 뭔가 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하기를 100이 붙이는 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죠. 네, 너무 상상이 안 돼서 참 이런 데도 원래는 이렇게 딱 선수가 다 되면은 뭔가 기가 막힌 수준이 나올 것 같지만 따내는 게 또 여기를 따내면서 끊기게 생기기 때문에 수가 안 납니다. 즉 흑이 걱정할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사실 오늘 내용이 뭐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분명히 실수도 좀 있었고 굉장히 좀 흔들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후반 이후 집중력 그리고 스웨 구단이 좀 스스로 좀 무너진 경향도 있었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는 지금 끝내기 부분은 엄청나게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초반과 뭐 중반 공격 이런 걸 봤을 때 컨디션이 진짜 좋다 그렇게 느낌이 오진 않은데 스웨 구단이 바둑이 좋아질만 하면은 좀 무리하고 좋아질만 하면 무리하고 스웨 구단이 판을 좀 쉽게 못 풀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저희가 예상한 진행과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이 아무리 좋아도 변수가 있으면 좀 걱정하면서 보기 나름인데 지금은 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20집 좋아도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바둑보다 한두 집만 좋아도 이건 뭐 너무 다 정리됐다 이런 바둑들을 기사들은 더 선호하잖아요. 훨씬 좋죠. 네. 이게 한 번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번져나가거든요. 네. 그 변수라는 것이. 거기서 날짜보다 붙이는 게 조금 더 좋네요. 네.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수가 이걸로 너무 쉽게 안 되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이 날짜 이후로는 또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날짜는 좀 아쉬웠는데 네, 그 날짜는 확실하게 지나고 나니까 좀 네. 실수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또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아도 워낙 기량 자체가 세기 때문에 딱 어느 순간 되면은 정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100%라면 처음부터 쭉 잘 네. 밀고 나가겠지만 100%가 아니어서 조금은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승기를 잡는 타이밍이 오면 정확하게 밟아 나간다. 이게 박정환 구단이 주는 상대한테 주는 압박감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유리해도 천하의 스웨 구단도 분명히 유리한데도 계속해서 더 이득 보려고 무리한 수를 선택을 하고요. 사실 이 바둑 스웨 구단의 모든 실수들은 다 무리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러난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악수의
방향성이 앞으로 나가야 될 때 뒤로 물러나는 거랑 뒤로 물러나야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 수혜 구단의 모든 실수는 앞으로 좀 뛰쳐나가다가 네. 좀 도로 얻어맞는 좀 그런 흐름이었던 게 오늘 수혜 구단의 실수를 보면 여기 들어간 거, 이쪽 들어가 붙이면서 나온 거, 이쪽을 부지런히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다 악수였거든요. 이쪽 붙여간 것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일관성 있게 같은 방향의 실수를 반복했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좀 오늘은 수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좀 지나치게 의식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두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송태훈 프로도 이제 시합을 한참 많이 두실 때 네. 강자들하고 많이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압박감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셨나요? 혹시 안 받으셨나요? 아니요. 뭐 당연히 뭐 압박감은 많이 받는데, 글쎄 뭐 최대한 그냥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했지 특별히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대국을 할 때 예전에 뭐 특히나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바둑 둘 때는 유리해도 뭐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실제로 그때 뭐 조한승 구단이나 최찬원 구단 뭐 이런 기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아무리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도 이창호 구단이 뭔가 타협하려는 그런 창구도를 제시하면 무조건 반발해야 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선수들이 다들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사고만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박정환 구단이 미세하게나마 승리가 아주 유력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 왜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네요. 박정환 구단이 두고 있네요가 네. 이 말이 왜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끝내기로 실수할 때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 기사들이 실수를 할 만한 공간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반집 승부 이럴 때 이제 좀 더 좋은 수순을 찾으려다가 막 그렇지 한 집 반 두 집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이거는 지는 길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뭐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치받은 것도 사실 수순 시간상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혜구단 오히려 졌기 때문에 뭔가 버티는 선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좌변에 큰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거기를 안 해놓는다고 해서 흙에 뭘 둘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잖아요. 네. 결국은 거기를 둬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흙의 그곳의 끝내기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뭐 한 점 살려야 되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어우, 아예 뭐 볼 것도 없다고 네. 얘기를 하네요. 이걸 두면 어차피 때려냅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사실 여기 두는 수도 있는데 그냥 절에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100 하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해도 이렇게 이러고 해도 그냥 끝내기 하면은 흙이 이겼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흙이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끝내기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뭐 절에는 이렇게 두라고 했지만 흙이 여기를 이겼을 때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손을 빼면은 흙이 여기를 찝고 백이 받고 패가 있죠. 네, 여기가 또 패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거의 따내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늘어지면 막상 저기 그 입구자가 선수로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를 받자마자 받자마자 바로 이제 선수 위에서? 교환을 하고 근데 또 이건 또 패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절에는 그래서 그냥, 절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수가 있어도 다 받아줘라. 어차피 이 바둑은 이겼는데 이 뭘 수를 바둑은 내려가냐. 네. 뭐 박정환 구단도 이렇게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둬도 누가 봐도 흙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은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막 90 몇 프로 나와도 사실 뭐 한 두 집 반.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 지금 타이밍은
뭐 반집이어도 90% 나올 때 있어요. 나오죠. 네. 왜냐면 변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변화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네. 그게 몇 집을 이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한 집이든 그 이하의 차이든 확실하게 흑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차이가 나서 사람들 입장에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 나오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까지 이렇게 셀 때가 아니었어요. 아닐 때 이제 대국을 한 적이 있는데 대국을 하고 이제 나중에 두 집 반을 졌어요. 두 집 반을 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끝까지 만만치 않았다가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패배였는데 이제 보기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이미 한 중반부터 거의 1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해결이 쫓아갈 수 없는 차이를 네. 계속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야 이게 이렇게 미세하게 끝이 났는데 참 개가도 어려웠고 그랬는데 야, 다 그 인간 기준인 거죠. 지금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인간 여기 내집 끝내기 네 집짜리이기 때문에 이쪽을 잡았고요. 또 여기가 또 공교롭게 또 5집짜리인데 또 여기도 5집짜리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몇 집 차이 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끝내기 자체도 흑이 디테일하게 지금 굉장히 잘 두고 있어갖고 차이가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게 한 집 반, 두 집 반, 한 집 네. 반 정도인데 두 집 반 정도까지 네, 지금 처리로 2집 반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흑이 지력률은 이제 뭐 아까 1점 몇 프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단수 같은 거 못 봤을 때 변하고요. 지금은 뭐 더 없어지고 있죠 확률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단수만 잘 살피면 네. 100%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뭐 100이 마지막으로 상변의 가장 큰 끝내기 3집짜리를 두겠습니다만 그걸로 뭐 차이가 더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마무리가 금방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힘든 내용을 거쳐서 승리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무리는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긴 것 같아요. 그렇죠. 붙이고 찝는 이 정확한 수순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 지점부터 흑의 승률 기대치는 더 위로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 실력에서 실수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진 상황이죠. 딱 그 모양이 정리가 네. 되는 순간부터요. 사실 박정환 구단이 보여줬던 여기 이제 붙이고 이 수순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엘프군은 사실 이 수순을 발견을 못하고 있고 그냥 이곳을 둬서 약간 좋다 정도였는데 박정환 구단이 둔 수순에서 100이 다르게 받을 수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아예 네. 없었죠. 그 수순을 딱 진행시키니까 그런 수도 있었어?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이제 승률 그래프가 60%였는데 갑자기 딱 그걸 하니까 75%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100% 정답은 아닌 거고요. 네. 또 수익기 능력은 또 사람들이 더 잘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찔러 들어갔고요. 이제 끝내기는 뭐 이곳을 잡고요. 그냥 이곳을 잇고 단수 치고 잇고 여기를 끝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끝났어요. 더 이상 둘 데가 없습니다. 흑의 승리는 확실하고요. 딱 속칭 말하는 반면 열집. 네. 여기서 SL 구단이 항복을 선언했고요. 박정환 구단 기분 좋게 중급조 리그를 시작합니다. 네, 역시 박정환 구단, 그러니까 SL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건졌는데요. 네. 뭐 간단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 사실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뒀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바둑이 마지막에 딱 유리해진 순간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네. 그 수순이 정말 완벽했고
박정환 구단 작년 2018년도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왠지 좀 뭔가 스텝이 꼬이는 네, 그런 그랬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스타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기록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기분 좋은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